경제학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의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주의자들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차기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추경호 의원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맡는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예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초대 경제팀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18개 18개 내각 부처 장관 중에서 8명을 1차로 선임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경제부처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을 4명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가장 주목을 끄는 분이 역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저분이 이제 앞으로 경제사령탑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명의 이 경제 전문가로서는 산업부 장관 이창영, 예. 이창영 현재 카이스트 교수. 이분도 이제 앞으로 산업부를 맡아서 실제로 기업 또 경제 현장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국토부, 토지, 부동산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건설교통부 장관의 원희룡 전 대권 후보가 당초 예상을 좀 뛰어넘어서 깜짝 발탁이 된 셈인데요. 원희룡 현재 내정자는 본인 스스로 경제학을 했거나 또는 부동산 학을 전문으로 한 적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제주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종합 개발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대장동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대장동의 부동산 개발 비리를 앞장서서 밝히는 등 나름대로 이 행정가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부동산에 깊숙하게 나름대로 식견을 쌓아온 분으로 보입니다. 또 한 분은 과학기술처 장관에 내정이 된 이종호 서울대 교수. 예. 이분은 반도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꾸려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발탁이 된 4명의 경제부처 장관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예.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장주의자들이 그동안에 시장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온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시장주의라는 것은 시장통에 살자든지 시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마켓을 크게 하자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주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이른바 경제학 교과서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각자 경제 주체들은 자기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시장주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계획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시장 경제보다는 다소 정부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넣어주는 그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 근로자들 또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재정을 집중적으로 쓰는 정책을 펴왔었는데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에 이제 완전히 결별을 고하고 앞으로는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이제 윤 당선인의 결연한 의지가 이번 인선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인 시장주의가 앞으로 전면에 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책 기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사안은 과거 이제 후보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또 살펴보면은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추경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왔나요? 예, 추경호 현재 지금 송 부총리 내정자는 네. 오랜 관료 생활도 했고 또 8년 동안 국회의정 생활도 한 다방면에 걸친 폭이 상당히 넓은 분인데요. 이분의 발언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보면 네. 재정의 건정성을 그러니까 재정을 이렇게 거들려면 나라가 망하면 후세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한다. 이래서 퍼주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나라 재정의 안정을 통해서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자는 이런 면이 굉장히 도드라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가 무슨 죄인이냐, 다주택자가 범죄인이냐, 다주택이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동산들이 그거 임대 시장으로 나오면서 전세값, 월세값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주택자냐 한주택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한쪽은 선한 사람이고 한쪽은 악한 사람이라 해서 그것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시장에는 다 같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런 발언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부동산 정책의 아주 대대적인 전면 개편이 예정이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관련 직접적인 규제 정책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네. 부동산의 세금 정책, 이른바 양도세 또는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세제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대목은 추경인데요. 네.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지난번 선거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만들 때에도 어려운 중소 영세업자들의 코로나 피해를 들어주기 위해서 50조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공약을 직접 만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현 정부의 책임은 그러니까 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지금 물가가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추경을 하게 되면 물가에 기름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 대목이 첫 번째 추경호 부총리의 과제일 것 같은데요.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와 추경을 통한 영세업자 둘을 도와주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다. 예. 추경은 5월 10일 날 발표를 해서 공표를 해서 그대로 시행하되 물가 잡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하겠다. 이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추경과 물가, 재정 건전성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추경호 부총리의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고요. 특히 예. 추경을 하더라도 이제 이 국채를 찍어내지 않는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한 그런 어떤 추경의 방점이 좀 찍힌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추경호 부총리의 한 수에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달 5월 초에 이제 추경안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만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아무래도 주관을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번에 깜짝 발탁된 것으로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선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을 기존에 교과서적인 규제를 하거나 몇 채 더 짓고 하는 이런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서는 그동안에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성공을 별로 거두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경제 전문가나 부동산 실무 전문가보다는 큰 틀에서 행정을 해오고 정치를 해왔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륜 이런 것을 부동산 정책에 한번 담아보자는 그런 윤석열 당선자의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재 부동산은 미세 조정, 이를테면 1가구 2주택이다, 3주택이다 이런 어떤 마이너한 문제로서는 근본 해결책이 상당히 어렵고 하나를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갑자기 제주도로 몰려오면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그런 시절에 제주도 지사를 지내면서 어떤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직접 나서서 정책을 진두지휘한 경험도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원희룡 그 내정자의 경우에는 대대적인 공급을 통한 선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이런 정책에 일단 좀 폭 넓게 해볼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입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정치인 출신이면서 행정가 출신인 원희룡 내정자가 좀 정치 역량을 발휘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예. 포석이 담긴 것 같은데요. 결국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뚫어보자. 또 부동산의 복지, 주거 복지를 좀 완벽하게 달성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경제팀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역시나 시장주의자가 발표가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이번에 내각에서 경제 강요로 선임된 내부는 실제로 경제 정책을 꾸려갈 야전사령군이라고 그러면 예.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뽑을 정책실장 또는 경제수석 비서관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떤 경제 이데올로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어떤 경제 가정교사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예. 우리 미래의 성장 잠재력과 우리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더 거시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경제수석이 되느냐, 경제정책실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아마도 김소영 서울대 교수,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나서서 아주 정면 대결을 했었던 예. 비판을 했었던 김소영 교수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예. 이분들은 장관급이죠. 그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장관보다 더 힘이 센 분이고 금융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분인데요. 시장 경제로 갔을 경우에 자유와 창의를 통해서 완전 이 자유 경쟁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실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독점의 문제라든지 시장 농단의 문제, 그런 문제를 미리 잡아갈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죠. 금융 어떤 부실을 미리 금융거래 교란 행위를 미리 잡아갈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지금 최상목 인수위 분과 1위원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장에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새 경제팀이 꾸려진다면 뭐 지금 일단 최우선 과제로 떠하는 게 물가를 지금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대규모 추경을 또 추진하고 또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어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미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 지금 추경도 필요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규제 개혁도 해야 되고 시장 경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장 당면한 문제가 이제 물가를 잡는 것인데요. 물가가 4.1%까지 올랐는데 이것이 하나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통화 공급 상태라든지 또는 국제 원자재 값 파동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뭐 대통령 공약과는 일단 무관하게 당면한 물가부터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역사적 지금 소명을 띠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그 통화량의 적정량의 조절을 한다든지 가계부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식량 가격 지수가 지금 하늘을 모르고 급격하게 하늘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의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각종 식량을 적절하게 수급 조절을 한다든지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사오는 정책, 이런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그 밖에도 앞으로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져 왔던 각종 규제 정책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혁파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초기에 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시장 경제로의 완전한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과제가 한꺼번에 겹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창영 후보의 경우에는 완전한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예. 근데 이제 이 이창영 후보자는 대학 교수 시절에 쓴 논문에서 중소기업의 피터팬 효과라는 유명한 논문으로 주목을 끌었던 분이기도 해요. 네, 어떤 내용? 피터팬이라는 게 영원히 어린이 상태에서 크지 않으려고 하고 네브랜드 속에서만, 에브랜드가 아닌 네브랜드 속에만 예. 살려고 하는 그 소설을 얘기한 거거든요. 중소기업을 잘못 지원하면 중소기업이 절대 크지 않고 영원히 아기가 되려고 한다.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중소기업 보호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자유 경쟁 이런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자 이런 정책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국정농단이나 또는 자유방임의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강구해가는 그런 예.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전 표에서도 식량 가격 지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그 때문인지 먹거리 물가가 계속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지금 세계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내 가격 어떤 물가 부담 더 커지겠죠? 예, 특히 지금 외식 물가가 급격하게 뛰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나 음료 뭐 이런 것을 제공받을 때 내는 그 가격에 대한 물가인데요. 네. 이것은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어떤 외식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예. 이런 문제도 같이 지금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대목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외식 수요를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좀 부분적으로 돌리면서, 또 특히 이 시장에서의 이런 가격 상승 틈을 탄 어떤 매점 매석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도 동시에 잘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제 시장을 통한 수급의 적절한 조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공급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